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 한 분이 치매라는 통계. 이게 참 여전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통계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료들을 쭉 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꽤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치매가 이제 뭐 그냥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 속에서 뽑아낸 핵심 습관 6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요. 여러분의 뇌 건강 여정에 좀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식단이었어요. 그죠? 특히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요. 아, 네, 마인드 식단. 이게 지중해식 식단하고 그 고혈압 예방 식단, 대쉬라고 하죠. 그걸 결합한 거라고? 네, 맞아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걸 합친 개념인데 이게 뇌졸중 위험을 한 33% 낮춘다는 연구도 있고. 네. 그리고 서울대 연구에서는 인지 점수도 최대 25%까지 높였다고 하니까 와, 이거 좀 효과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핵심은 뭐랄까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거예요. 아, 가공 안 된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 보면 잎채소는 거의 매일 먹고요. 베리류 있죠. 블루베리 같은 거. 그건 주 5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하루 2큰술 정도. 올리브유도 매일이요? 네. 그리고 견과류도 주 5회, 생선은 주 1회 정도. 이렇게 권장하더라고요. 반대로 좀 피해야 할 건 붉은 육류나 가공육, 단 음식, 튀김, 버터 같은 거고요. 붉은 육류, 단 거, 튀김. 아, 맛있는 것들인데 좀 줄여야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올리브유 정도 빼면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먹는 채소, 반찬, 많은 한식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오, 정말요? 다행인데요. 그래도 이게 바쁘다 보면 매번 챙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쉽게 실천할 팁 같은 것도 자료에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오믈렛이나 스무디 만들 때 시금치나 케일 그냥 한 줌 넣는 거예요. 아, 그냥 섞어버리는 거군요. 네, 아니면 샐러드나 빵에 올리브유 그냥 쓱 뿌리고 콩류, 뭐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 같은 거 샐러드나 수프에 넣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뇌까지 잘 전달되게 운동도 해야겠죠. 자료들에서 운동 중요성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 혈류를 좋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도 막 촉진시켜서 기억력, 집중력 다 높여준다고 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약간 숨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 뭐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이걸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여러 연구에서 나와요. 주 150분. 하루에 한 30분씩 주 5회 정도네요? 네, 그렇죠. 한 연구에서는 그렇게 주 5회 30분씩 중강도 운동했더니 치매 위험이 1.82배나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꽤 크죠? 와, 1.8배요. 엄청난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대요. 아,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요? 네. 그리고 낮에 햇볕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하고 밤에 잘 자게 도와주니까 그것도 좋고요. 아, 운동 계획 세우기가 뇌 자극이라니 그건 좀 의외네요. 그럼 신체 활동 말고 이런 정신 활동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이게 그 자료에서 말한 인지 예비력, 이거랑 관련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뇌에 약간의 손상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 뭐 그런 개념이죠. 일종의 뇌 근육을 단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뇌 근육이요? 그럼 어떻게 단련하죠? 자료들 보면 독서나 글쓰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는 거, 퍼즐 맞추기,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 같은 보드게임, 이런 활동들이 다 인지 예비력을 키워준다고 해요. 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머리 쓰는 활동들이군요. 네, 일본 연구 보니까 이런 전래 게임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노인분들은 치매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40%나요? 대단하네요. 네, 꼭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신문 같은 거 활용해서 뭐 두근두근 뇌운동 이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도구를 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뇌를 열심히 썼으니 이제 푹 쉬게 해줘야겠네요. 수면. 자료 보니까 잠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 특히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와,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잠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푹 자는 게 필수입니다. 숙면이요, 숙면. 7, 8시간? 네, 하버드 연구에서는 잘 자기만 해도 기억력이 30% 향상됐다고 하고요. 또 KBS 자료였나? 거기서는 수면 시간을 딱 10%만 늘려도 베타 아멜로이드가 80%나 감소한다고 하니까요. 잠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80%요? 와,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일단 침실 환경이 중요해요.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게 한 20도에서 22도 정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아, 자기 전 스마트폰. 이게 참 끊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쬐는 거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요. 이것도 수면 리듬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렇군요. 잘 자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좀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자료 중에 영국 연구 결과 보니까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이 치매 위험이 45%나 낮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확실히 뇌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왜 좋은 건가요?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인지자극 활동이 되고요. 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막아주는 효과도 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들 보면 뭐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창회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네. 이제 마지막 6번째 습관인데요. 스트레스 관리. 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고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정말 관리가 필수겠더라고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있으면 치매 위험이 거의 1.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뭐 명상이나 심호흡, 가볍게 산책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아니면 스트레스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일기 쓰기요? 네, 토론토대 연구를 보니까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최대 20%까지 개선됐다고 하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바탕으로 6가지 핵심 습관,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또 활발한 두뇌 활동,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랑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 정말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할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다 중요하긴 한데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아, 꾸준함. 네, 오늘 당장 뭐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딱 5분만 명상을 해본다거나 아주 작은 거라도요. 좋습니다. 네, 그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미래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6가지 습관들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정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과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거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좋은 뇌 운동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